안녕하세요, 진실로입니다. 이번에 리뷰하고 싶은 키보드로 그루브 T 크림치 55 키압을 이제 모델로 뽑았습니다. 키보드 수준이 높은 정도에 있으면 리뷰도 그에 맞는 레벨로 올려야 되겠죠. 모델의 퀄리티, 완성도, 가격, 그리고 어떤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 강도가 정해지는 거죠. 먼저 대전제 하나 세우겠습니다. 사실 이 책상에 올릴 수 있는 키보드들은 어떤 면에서 최소 특출난 부분이 있거나 평균 이상은 합니다. 공교롭게도 다 좀 비싸서 문제지만요. 엠스토는 예전에 산토리니라는 키보드가 있었어요. 컨셉이 인상 깊었죠. 그러고는 잊었어요. 당시 대표가 알프스 핑크축이던가 그 키감을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네요. 아마 그런 지향이 키감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크림축은 리니어입니다. 클릭 계열 분들은 블루베리 스위치를 보셔야겠죠. 제 기준에서는 노벨키는 박스 로얄이 에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자, 가격. 엠스톤 키보드 중에서 크림축은 현재 가장 비쌉니다. 19만원? 여러분, 고가의 스위치가 키감과 비례한다는 생각은요, 위험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비싸게 만들었으니까 비싼 거고, 비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오케이? 다음 단계. 저는 이 키보드를 입문자 분들이나 일반인에게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키보드 취미를 시작하신 매니아 분들은 급해요. 리니어의 날 것, 기존의 스위치부터 먼저 막 보고 어떤 색깔의 스위치 성향인지 파악도 좀 하고 또 기계식에 대한 지겨움도 느껴보세요. 이번은 이런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알아만 두고 나중에 이때다 싶으면 그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게 즐기는 재미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크림축이 침 흘릴 만큼 홀릭되는 키감도 아니고 다른 스위치와 차이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키감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왕 마음먹고 키보드 구입하는 거라면 디자인 쪽에 무게감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선택의 범주가 더 넓어질 겁니다. 알겠죠? 멋있는 키보드 많습니다. 그죠? 자, 교통정리 대충 끝냈으니까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10초, 20초 정도 타이핑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키감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독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성품 영역에서 구현되는 공법이 아니라 커스텀 영역에서의 키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치트키 쓴 겁니다. 웬만하면 키감의 유나 치트키는 이기기 힘들죠. 근데 이 좁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기성품 매니아에겐 신세계일 수 있는 커스텀 매니아에겐 익숙한 그게 스위치 유날입니다. 키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체리 45 키압 기준으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45 키압에서 머물고 있죠. 45 키압 구간에서 부담 없이 잘 사용해오던 우리들에겐 55 키압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뭘 고민해? 당연히 무겁지. 근데요, 이 스위치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겁다, 가볍다, 적당하다는 평가 분명 나옵니다. 세 가지 전부 정답입니다. 왜냐? 체리식 스위치의 타건의 인트로 부분은 전부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이 키를 누르는 끝까지 유지되는 게 45 키압이고요. 점점 깊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게 그 이상의 키압입니다. 그리고 55 키압의 정도는 일정 이상 누르는 구간에서 확실히 무겁다고 인식되기 전에 키는 이미 다 눌러져 있어요. 물론 키압 다 땡기면 이론상 70 키압까지 육박하지만요. 무겁다고 표현한 건 기존 45 키압에 비교해서 무겁다는 거지 타이핑하는 역량에서는 손가락이 힘들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범주까지는 안 갔어요. 기존 45 키압에 비해서 고속 타이핑이 나올 만큼 가볍진 않지만 힘들지도 않다. 적축은요, 키감의 첫인상은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즐거움이 하락하고 이내 무뎌져요. 왜? 단조롭고 팔랑한 느낌이 적축의 평가 중 하나거든요. 그럼 키압이 다소 높은 크림축은 어떨까요? 기존의 적축의 팔랑거림과 심심한 키감에 쫄깃함을 첨가하면서 키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 비교시켜주는 시원함을 살린 둥글게 되었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는 반드시 취한다. 이 쫄깃한 키감의 맛을 살짝 느끼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힘을 내주어야 한다. 그게 키압의 상승입니다. 이 쫄깃함을 맥심으로 땡긴 스위치가 한때 단단한 매니아층을 보유했던, 지금은 사망 선고받은 스위치, 그게 바로 흑축입니다. 흑축은요, 키압 끝까지 밀면 80기압 넘습니다. 기계식에서 쫄깃함을 언급한다면 대부분 이 흑축 매니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흑축 매니아들이 전부 80기압까지 누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흑축도 가볍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흑축 매니아 분들은 특별한 스킬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를 끝까지 누르지 않고 반 정도만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고속 타이핑 구현이 가능하고, 키를 끝까지 눌러서 얻을 수 있는 쫄깃함을 100%로 한다면 50% 정도만 느낄 수 있게 절제하고 키압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어가는, 바로 구름타법입니다. 크림축 55가 딱 그 키압에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키를 끝까지 누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적축의 가벼움과 흑축의 쫄깃함이 약간 더해져서 키감 살짝 부러뜨린다는 맛을 느끼게 한다. 이게 이 스위치를 평가하는 제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 정도까지 표현을 거침없이 할 수 있냐면, 예전에 4, 5년 전 이와 비슷한 수치인 체리 내추럴 화이트가 장착된 더키 샤인을 갖고 놀면서 이미 분석을 끝낸 스펙이었어요. 그 스위치는 이 정도까지 감각을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쫄깃함보다는 먹먹답답함이었어요. 크림축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키감을 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쫄깃한 맛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윤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 엠스톤 윤활을 평가하면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높아심에 한번 이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크림축 45 키압을 가지고 싶은데 같은 노벨키니까 나도 쫄깃함만 느낄래, 기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는 반드시 취한다. 55 키압의 약간의 힘을 내어주는 대신 약간의 쫄깃함을 가져간다. 이게 조건입니다. 45 키압 힘은 내어주기 싫은데 쫄깃함은 가져간다?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맛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은 체리식 구조의 스위치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구조가 다른 스위치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간 키보드의 45 키압까지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키보드를 제가 몇 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흡음재 얘기해야죠. 이 부분은 엠스토어 광고의 내용 그 장점만 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2차 실리콘 흡음재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예, 인정합니다. 자, 이번에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입도 풀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하우징 외형 디자인 잘 했어요. 뭐를? 절제. 보통 신형 키보드를 제작하면 힘주고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키보드는 거기서 끝! 키보드 취미 입문자분들은 이거는 알아두세요. 키보드 외형의 디자인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연출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넓어요. 연출이라 하면 컬러 키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도색도 있고, 어떤 컬러 키캡을 장착하냐에 따라 키보드 분위기는 180도 확 달라져요. 그런데 키보드 본체의 특유의 모양이 있다거나 무늬가 많이 있으면 그 연출 전환에 방해가 되죠. 자사의 키보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싶은 욕심이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한답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벌써 키보드 꾸미기 디자인 단계로 넘어갔죠. 엠스톤은 시작도 안 했지만 디자인 감각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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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디자인은요, 천부적인 재능이 아닌 이상은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디자인 관찰하지 마세요. 세상 아름다워 보이는 눈으로 판단 잘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항공 케이블도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항공 케이블이 지금 한 3세대 정도 되나요? 이게 1세대, 2세대 감성에 반도 안 나오는
지금의 항공 케이블. 이거는 M스톤 초대 그루브 제작 단계에서 큰 숲을 못 본 M스톤의 최대 실수예요. M스톤 하우징은 그 형태, 비율, 배율, 모서리 마무리 잘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회사들도 이거는 곧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1, 2세대 항공 케이블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건 서큘러 커넥터 디자인이 두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NC였죠. 그때는 바깥 표면에 있었던 단자가 물론 위치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 기성품 그루브는 바닥면에 있어요. 뭐 당연히 1, 2세대 케이블이 안 꽂히죠. 당연히 그 죽이는 연출이 안 나오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책상을 꾸미는 것도 인테리어거든요. 물론 무선이 깔끔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케이블을 책상 위에 놓는다면 일반 보급형보다 멋있는 케이블이 좋지 않겠냐 하는 단순한 출발에서 장착한 항공 케이블이 기대 이상으로 책상 인테리어의 연출에 빛을 내더라는 겁니다. 1세대 항공 케이블은 좋은 상품이고 주력이자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M스톤 정말 몰랐을까? 사무 2성 타입C 단자를 채택하려는 M스톤은 PCB 공장으로부터 그 위치를 바꾸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우징 디자인에 대한 제 이상을 좀 더 말씀드릴까요? 케이블 키보드는요, 케이블이 달릴 수밖에 없는 이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용적인 면에서 일단 USB 포트는 최소 1개 또는 2개 존재함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USB 포트가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편리하다는 거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미 게이밍 키보드 몇몇은 USB 포트 1개는 의무적으로 있죠. 디자인 면에서는 다른 키보드와 차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하우징 설계는 상판 하우징의 높이 설정입니다. 대부분 기계식 키보드의 보강판 바닥 기준으로 상판 하우징 높이가 5에서 8mm 안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보강판 기준으로 상판 하우징의 두께는 1cm에서 1.2cm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 그러면 키보드 본체가 엄청 뚱뚱해 보일 텐데? 아니죠. 보강판을 하우징 하판의 그 수치만큼 더 내려야죠. 키보드 전체 높이는 같지만 그 속에서 높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현재 키보드들의 옆모습을 보면 대부분 키보드 본체와 키캡이 따로 노는 것처럼 경계선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키캡하고 하우징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이게 되면 키보드 하우징이 키캡을 포용하는 감싸는 시각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상판 하우징이 키캡을 반 정도? 아니 3분의 1 정도만 보이게 해주면 키보드가 샤프하게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한 키보드 회사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피닉스 오토랩 라는 모델인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윤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윤활이 다 증발 날아갈까봐 두려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윤활을 하면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뭐 사용하면서 키감은 당연히 처음 같지는 않겠죠. 이게 키보드가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적정 구간이 지나면 키감은 자리 잡게 된답니다. 보통의 윤활이 그 효과의 지속 유지 기간은 통상 6개월로 보는데 크라이톡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죠. 이 기간은 기계 장비에 적용했을 때입니다. 즉 빠르고 반복적이고 고열이 발생하는 피스톨 같은 기계에 윤활을 발랐을 때 결과 값이고, 키보드는 그런 고열의 장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오랜 기간 남겨질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물론 농도에 따라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윤활된 스위치의 키감은 좋은가? 네,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치트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윤활 없이도 리니어 키감을 잘 뽑아내는 키보드를 몇 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익히 잘하고 있는 커세어입니다. 윤활 평가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니어 스위치의 타건음은 몇 가지 소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7가지입니다. 하나, 키캡 속과 스위치 상단 하우징과의 마찰과 공명소리. 둘, 스위치 슬라이더가 스위치 하단 하우징의 바닥을 때리는 소리. 셋, 슬라이더가 스위치 상단 하우징의 양쪽을 때리는 소리. 넷, 스프링 소리. 다섯, 슬라이더 양쪽에 쓸리는 소리 있죠? 사각 그 소리. 여섯, 키캡의 떨림. 일곱, 통울림. 스위치 하우징의 떨림도 포함되겠죠. 1번 소리인 키캡 속과 스위치 상단의 마찰 소리는 키캡을 조져야 되고, 7번 소리는 흡음재를 사용하거나 키보드 하우징 또는 보강판 재질을 바꾸던가,
에임스톤처럼 2차 흠재를 넣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스위치 떨림을 막는 건 튜닝에서 그 스위치 스티커 작업이 따로 존재하고요. 에임스톤 윤활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다보면 잘 했어요. 크림축이 원래 기존의 체리 적축보다 정제된 그런 사운드를 연출하는데 거기다 스프링을 안정화시키고 슬라이더 부분에서도 윤활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부드러움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감입니다. 이제 제 관점에서 볼까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윤활이 한마디로 개판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키 배열의 구간을 나누어 볼게요. 문자열을 제1구간, 그리고 상단 2행 R1 또는 R4라고도 하죠. 여기 제2구간, 편집키 부분 제3구간, 그리고 모디열 제4구간. 여기 엠스톤이 가장 힘을 기울이고 애써야 될 부분인 제1구간과 제4구간. 4구간 잘 했어요. 넘어가죠. 그럼 제1구간인데 3개의 구간과 또 1구간 내에서도 소리 편차가 심해요. 소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감 잡으셨나요? 자, 사실 키보드는 전부 같은 스위치라도 행열 구간마다 키감이라든지 소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 맞아요. 하지만 튜닝이라면, 윤활이라면 이러한 소리의 편차를 줄였어야죠. 자, 보세요. 어떤 키는 윤활이 방울이 맺히게끔 윤활을 했고 어떤 키는 윤활이 되었는지 체크도 안 돼요. 한쪽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윤활 작업을 많이 하면요, 어느 순간 처음 윤활했던 그 마음가짐, 설레임, 긴장감이 풀리면 나도 좀 한다고 착각이 빠져요. 그러면서 작업 속도에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빠른 작업이 능숙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프링 윤활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부츠로 하던 분무기로 뿌리던. 하지만 슬라이드만큼은 조심하세요. 설령 균등하게 윤활을 했다고 해도 바로 옆에 키와 소리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잡아내고 체크해서 윤활 농도를 다른 걸 써서라도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한때 저의 윤활 튜닝 노하우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좋습니다. 제가 백보 양보해서 의도를 유추해 볼게요. 왜 이렇게 윤활을 했는지.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노베키, 폼. 이 두 단어 때문에 엠스톤은 크림축 문자열에 과감하게 점도 높은 윤활을 듬뿍 바를 각오가 없었던 겁니다. 노베키, 폼, 크림축, 커스텀계에서는 이미 익히 소문난 스위치예요. 그런데 기성품에서 키보드에 장착된 건 처음이죠. 신형이라고도 소개했고 일반 매니아에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 신형 스위치를 소개하는데 슬라이더 풀윤활로 범벅이 치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뭐가 될까요? 폼 재질이라며? 신형 스위치인데 그렇게 윤활을 과하게 하면 오리지널 맛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타 다른 윤활 키보드랑 다를 게 뭐냐고.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윤활은 하되 크림축 고유의 맛도 좀 느낄 수 있게 윤활 농도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양쪽 맛을 다 맛보시는 겁니다. 크림축 문자열만큼은 최소한의 윤활만 해서 폼의 맛과 윤활 맛 동시에 즐기기. 제가 제 입으로 의도를 전달했지만 앞전에 제가 이 크림축 55 키압을 칭찬했던 가장 이상적인 표현 기억하십니까? 적축의 심심함에 흑축의 쫄깃함을 넣었다. 밸런스 미쳤다고. 아무리 반성하고 되뇌어서 생각해도 노벨키 크림축의 매력은 청각이 아니라 촉각입니다. 그 쫄깃한 촉각을 극도로 살리려면 청각에 영향을 주는 소리를 낮춰야 돼요. 아니, 확실히 숨통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는 타건음의 소리가 소음이 내 키감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무리 크림축이 쫄깃쫄깃하다고 100번을 말하면 뭐합니까? 스위치 슬라이더와 스위치 하우징의 마찰 소리는 기존의 리니어 스위치보다는 그 날카로움의 소리는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재질이 ABS, PBT, PC, 폼, 혼합, 범용 수지나 ENG 수지, 뭔 재질이든 간에 그 본질적인 소음은 남아있습니다. 폼 재질이니까 달라. 뭔가 있어. 이 스위치는 비싸니까 소리도 다르게 날 거야.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소비자, 그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려는 회사,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고전 데이터 좀 꺼내서 볼까요? 여러분, 기성품 키보드에서 풀윤활 키보드는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출시된 지 10년도 넘었겠네. 주문번호 G86-R
52400 체리사의 엠포스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엠포스는요, 멤블레인 주제에 한때 고급형 이어퍼스라고 평가될 만큼 정갈하고 부드러운 키감과 타건음을 연출해냈어요. 그 엠포스 키보드의 카운터 펀치가 뭔지 아십니까? 윤활했던 것 기본이고, 슬라이더 윤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슬라이더와 마찰이 되는 실리콘 러버등까지 윤활 처리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점도가 액체형이 아니라 고체형인 점도 높은 윤활을 거침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키감이 구현될 수 있었다는 거. 기계식과 멤블레인을 비교하고 엠포스 같은 키감을 구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 공법을 배우라고. 점도를 높여야 하는 스위치가 있고 어느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발라야 하는 구간을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크림축 윤활은 점도가 크라이토스 기준 103, 104, 105 3개 안에 쓴 것 같은데, 이 정도 점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스위치는 뭘까요? 엠스톤 윤활 실력 기준에서 오, 정답. 조소운 적축. 혹시 구입하셨나요? 감축드립니다. 크림축 55키압은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윤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 윤활 점도를 확 높여야 돼요. 고체형이면 더 좋고. 이름이 왜 크림축이에요? 노베키에서 폼 재질로 만들었다고 그것만으로 붙여진 이름인가요? 다른 적축의 평균 키압보다 살짝 높은 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윤활할 모델은 곧 있으면 45키압도 나온다면서요. 거기에 적용해야죠. 왜? 45키압의 쫄깃함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야말로 이것이 폼 재질이다 라고 강점을 내세우는 겁니다. 튜닝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전 청각, 촉각 분리해서 평가할 정도로 경험이 많으니까 표현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제가 쫄깃하다고 해도 소리 때문에 잡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팁으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키감의 오리지널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윤활을 좋아하는지 간접 경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이어폰을 착용하세요. 음악을 들어도 좋고요. 너무 크게 볼륨을 높이지 마시고 밖에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소리를 즐기는지 감각을 즐기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윤활 취지가 부드러운 키감을 구현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에서도 기존의 거친 소리를 완화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자, 마무리합시다. 엠스톤 그루브 크림축 풀 윤활. 키감을 내세운 점에서 크림축 55키압은 기존의 적축의 심심함을 흑축의 매력적인 쫄깃함을 첨가했다는 점, 하지만 그만큼의 키압이 높아졌는데 보여지는 수치보다는 무겁지 않다는 거. 밸런스 좋아요. 문자열 부분까지 윤활의 강도를 좀 높게 했으면 그 맛을 좀 더 둔각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슬라이더와 슬라이더 하우징의 마찰 소리가 그 매력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배적이고요. 모델 그루브를 볼 때 제가 받은 감명은 마치 기성품 회사가 키보드 매니아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 보였어요. 이게 정말 기성품 회사 머리에서 나오는 모델인가? 주변에 커스터머나 키보드 매니아들이 있는 건 아니까. 그게 아니면 그루브 모델 개발자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도 간만에 진심으로 상대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녀석 만났습니다. 윤활 키보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많았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수작업을 한다고 하니 생산 물량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좋은 전략입니다. 자, 최종 평가 점수는요, 유통기한으로 매길게요. 즐기는. 저는 이 키보드를 재미 다 뽑는 기간을 2개월, 추가 윤활 튜닝을 해도 4개월, 그 이후에는 별 감흥이 안 생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참고로 로지텍 V3인가? 그 키보드는 딱 5일 갔어요. 일주일 넘으니까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키보드는 리뷰 후보에도 못 들어와요. 말이 좀 심했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는 글로 리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유튜브는 그저 자료 저장소로 이용했는데, 영상 리뷰에 호기심을 갖고 시작할 때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키보드 매니아 회원분들이 진짜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때 영상 리뷰와 키보드 소식 두 가지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게 열정 소모가 장난 아니게 고갈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쳤죠. 자주 활동할 순 없지만 다시 두 컨텐츠 병행하고 싶긴 해요. 둘 다 재미있고 행복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언제 리뷰를 하게 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하고 재미있고 때로는 토론, 논쟁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할지언정 키보드를 좋아하는 마음, 그 공감대와 연대감은 이어져 있음을 서로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매니아로 남아있자고요. 그럼 여기서 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타이핑 생활 되세요.